아기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깨워서 먹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깨워서 왜 먹여야 하는 건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시간을 갖고 깨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형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아기가 빨기 욕구가 강한 듯 보이나 엄마 젖을 물려주거나 젖병을 줬을 때 바로 먹다가 잠들어 버린 아이들, 아니면 욕구가 강한 듯 보이는데 자꾸 아이가 울기만 하고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속삭이를 싼 상태에서 수유를 해주시고요. 아기가 체력이 약해 보이고 잠이 많은 듯하고 깨워야지만 먹을 수 있고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잠만 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속삭이를 벗겨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손을 꺼내서 수유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기들은 최대한 2, 3분 정도, 길게는 5분, 7분 정도밖에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빠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그걸 연결성 있게 먹여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삭이 쌓는 아이와 처음부터 속삭이를 벗기는 아이를 어머님의 아기를 잘 파악해서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기를 깨워서 먹일 때는 먼저 아기를 수육 쿠션에 눕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지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아기 안을 때는 먼저 목을 받쳐주시고 반대쪽 손을 엉덩이를 받쳐주고 아기를 세워 안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어머님들은 빨리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먼저 수육 쿠션 쪽으로 아기를 눕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젖부터 아이한테 들이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먹여줄게 하는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가 빨고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님들 자기 주도학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아기가 적극적으로 엄마들 빨 수 있게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워 안아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워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때 깨울 때 손을 이렇게 오목하게 모아서 공기로 소리 반응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기들은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감각적으로 청각신경적으로 엄마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수유하기 전 5분 정도는 꼭 투자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머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제가 한번 아기한테 전달해 볼게요. 아가야, 엄마가 맘마 줄 거니까 적극적으로 빨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너도 힘들겠지만 엄마가 열심히 이끌어 줄 테니까 잘 먹어보자 라고 등등의 언어를 전달해 주시고 자세를 잡아 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목을 받쳐 주시고 엉덩이를 받치고 최대한 아기 배와 엄마 배가 마주보게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거든요. 이때 아기 배와 엄마 배가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신 대신에 아기 머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눕혀 있기보다는 살짝 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손목 밑에다가 손바지를 받쳐주시면 살짝 떠 있죠. 이 부분도 아기들은 태엽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열이 많은 아이들 또는 땅구멍이 아직 발달이 안 된 애들 또는 대천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귀 이쪽은 통풍이 될 수 있도록 떠게 해주시고 손받침대가 머리 쪽에 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대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손목 밑에다가 안정감 있게 받쳐주시고 반대쪽 손은 최대한 가슴이 밀리지 않도록 아기 입 쪽으로 모아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아기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너가 와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목을 받쳤던 손으로 가슴 쪽으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기를 적극적으로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 아기를 빨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빨려줬을 때 대부분 신생아 아이들은 짧게는 2, 3분, 길게는 5분, 7분 정도만 빨고 자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때 그대로 재워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요때 적극적으로 좀 더 자극해서 깨워서 먹여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때 아기를 깨울 때 어떻게 깨우냐? 아기 목 받치는 손과 가슴 받치는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손은 떼지 않는 상태에서 가슴을 한번 제가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검지손가락이 공간을 확보하듯이 살짝 뒤로 밀리면서 이 검지손가락으로 아기 턱을 내려주시면서 깨워주셔야 된다는 거. 아기 턱을 내려준과 동시에 아이들은 턱이 내려가면서 관자돌기가 움직이고 이 관자돌기가 이 신경을 자극해서 아기가 깊이 혀를 쓸 수 있게끔 빨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턱을 적극적으로 내려가면서 깨워서 먹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손 받침대 안정감 있게 받쳐주시고 가슴 모아주시고 아기가 빨다가 조금 잠든 듯
빠는 힘이 약한 듯 할 때 바로바로 턱을 내려주시면서 깨워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도 깨움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겠죠. 이때 또 어머님들은 어떻게 깨우냐? 그냥 귀 살짝 만지고 어깨 만지고 아니면 손을 바꿔서 다리 만지고 이런 식으로 깨우는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깨지 않아요. 이거는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사지 효과예요. 그냥 나른하게 아이가 기분 좋아서 더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빼버려야 돼요. 자, 이때 아기가 젖꼭지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뺄 때는 잡아당겨서 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검지손가락으로 아기 아래쪽 입꼬리를 살짝 긁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아이가 살짝 입을 벌려줄 거예요. 그때 어머님은 뒤로 빠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 안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처음에 깨웠던 것처럼 리드미컬하게 안정감 있게 소리나게 두들겨가면서 깨워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깨워도 불구하고 아기가 또 잠이 든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되세요. 빨리 바닥에 눕혀주셔야 돼요. 자, 바닥에 눕혀서 쌌던 속삭이를 과감하게 벗겨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저귀 같은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어깨, 팔다리, 특히 관절 부위를 마사지 하듯이 살짝 자극이 될 정도로 눌러서 깨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기가 엥 하면서 나 자고 싶은데 왜 자꾸 건드려요? 라듯이 울 수 있어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안정감 있게 목을 받치고 엉덩이를 받쳐서 세워 안아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왜 건드렸는지, 왜 자극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지금 자는 게 아니란다. 다시 한번 너가 열심히 빨아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열심히 먹어보자. 라고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고 안정된 자세로 목을 받쳐주시고요. 다시 엉덩이를 받쳐서 다시 한번 위치를 잡아주시고 가슴도 역시 다시 모아서 아기를 적극적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했던 이 과정이 최대한 30-40분 정도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 안고 두들기고 눕히고 먹이고 턱을 내리고 다시 세워 안고 다시 바닥에 눕혀서 자극하고 다시 세워놔서 두들기고 다시 물려주고 처음에는 먹는 시간보다는 깨우는 시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어차피 잘 거 그냥 재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기가 깨우는 시간이 많았고 먹는 시간, 빠는 시간이 적었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꾸준히 일주일 정도 수유 시작하기 전 30분 정도만 투자하신다면 서서히 아기가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아기가 스스로 빨려고 할 것이고 아기가 빠는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 빠는 힘도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아기가 실질적인 자기 주도적인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열심히 반복적으로 깨워서 먹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가슴이든 어떤 젖병이든 그리고 이유식까지 특히 섭식의 문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기를 적극적으로 깨워서 먹이는 법을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배워봤는데요. 앞으로는 어머님들이 아기를 깨워서 먹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는 아기가 잠든 아기를 깨워서 먹인다고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30분 정도만 꼭 투자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깨워서 먹이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먹는 아이로 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깨워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